권승철의 선행승부 1월 4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오랜만에 본 채널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창원 선발 우수 특선 정상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방송 끝나고 전일 6시쯤인가 창원 해설 방송이 경고를 먹고 삭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본 채널에 선발 우수 특선만 남아있고 삭제가 되면서 본 채널 1주간 경고를 먹게 됐는데 참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경고와 삭제 주의를 받게 되다 보니까 본 채널에서도 방송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한다 하더라도 언제 또 삭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권승철의 선행승부 이곳에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또 이번 그 권승철의 선행승부도 문제가 생기다면 본 채널에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채널은 공지사항 위주로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창원 우스컵 경주 경고로 삭제되다 보니까 절실히 느껴졌다는 점. 전날 좀 차라리 이 본 채널에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삭제가 되면서 너무나 좀 아쉽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 경주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안정적인 경주 결과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보다는 좀 더 접전 양상의 경주가 좀 많이 짜여진 모양새입니다. 라인 맞대결이 상당히 좀 많게 짜여진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은 얼마든지 생각해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스컵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류성희, 유다운, 송정욱,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유다운은 특선에서 전일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류성희, 송정욱, 임대성 우스컵 선수들만 컨디션 좋은 선수들 류성희, 송정욱,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박윤아, 박성근, 하수영, 최성국, 장경동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대리권 이 박윤아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빠르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임대성하고 김영석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임대성 선행감 괜찮았었고 김영석은 막혀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영하고 박지웅이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박지영이 나름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반적으로 시속감은 좀 빠르지 않았고 박지웅도 막혀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인 선수 마민준이 임요한, 김태훈과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부산심 선수들이 주축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마민준이 한 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임요한이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금일 10경주 마민준하고 임요한이 함께 동반 출전한다는 점. 과연 연합이 이루어질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류성희, 홍석한, 김지훈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류성희의 순간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지훈이 마크 놓치면서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2조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류성희, 송정욱, 임대성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 홍영기, 김호준, 박지웅이 노조 선수들 양승원, 송승현, 양진우, 정혜권, 김근영이 비노조 선수들 4대3의 맞대결 편성이 짜졌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홍영기가 선발에서 특별 승급하면서 올라왔습니다. 95점대까지 기록했어요. 전일도 득점에서 가장 높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득점 높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윤영구가 특선에서 졸전 끝에 강급하다 보니까 홍영기보다 무려 2점이나 낮은 선수를 출전했습니다만 기량은 월등했었죠. 금일도 홍영기가 인정받기는 상당히 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데 편성 자체는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승부욕은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누굴 머리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죠. 박지웅도 선행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주도력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홍영기나 김호준이 쫓아 나서는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시속이 빠른 경주가 아닌 만큼 양진우가 저측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송승현이라든지 정혜권, 김근영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홍영기보다는 박지웅하고 양진우의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양진우가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송승현이 마크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승현도 마크한 집중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양진우가 힘을 쓰면 송승현 반드시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양진우가 가면 송승현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송승현도 선행은 좀 부족합니다. 하지만 강자가 챙겨줬을 때는 잘 쫓아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양진우하고 송승현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고 싶은 상황. 경주란 점 말씀드릴 것 같겠고 박지웅이 힘을 써서 버텨내고 양진우가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에서 양진우하고 박지웅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전략적인 타협이기보다는 외선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박지웅이라는 점에서 양진우하고 박진웅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진우도 우승 욕심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진웅을 뒤에다 달고 힘을 쓰기보다는 송승현을 달면서 박지웅을 견제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진우하고 송승현의 동반 입상, 양진우하고 박지웅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박지웅이 힘을 쓰고 홍경기가 막혀 나가고 김호준이 쫓아 나서는 견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홍경기가 전일은 고점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패성도 비노조 선수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박지웅이 좀 세게 넘어가야 됩니다.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홍경기가 밀착 막혀 나갔을 때는 직선 추입도 한번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홍경기의 직선 추입발을 한번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홍경기하고 박지웅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홍경기하고 김호준의 동반 입상 정도는 노조 선수를 묶어서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지웅의 뒷자리 홍경기가 막혀 나갔을 때 추입 나오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복승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는 점에서 홍경기의 직선 추입발 그래도 추입은 홍경기죠. 힘을 쓸 수 있는 박지웅이라는 점에서 홍경기하고 박지웅, 홍경기하고 김호준의 동반 입상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양진우하고 송승현의 동반 입상입니다. 양진우하고 박진웅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없겠는데 아무래도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정혜권 정도는 마크 됐을 때 쫓아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노조 선수의 완승도 충분히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짜여진 광명 우수급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7경주입니다. 이번 패서 어미태가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짧게 젖히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전일도 우승 차지해 나가면서 결승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어미태 임대성의 선행 활약에 나갈 수 있고 대타 출전하고 있는 우성식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임대성이 마크로 갔어요. 하지만 금일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미태가 마크에 나가고 우성식에 따라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임대성의 선행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어미태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우성식이 예전과는 다르게 또 나이를 또 한두 살 먹다 보니까 선행도 어중간하고 추입은 곧잘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미태의 후미를 막혀 나갈 수 있는 우성시기 때문에 어미태를 상대로 추입 나오긴 상당히 버거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임대성이 때려주고 어미태가 몰고 와서 살짝 추입해 나가는 경주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전 어미태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상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 뒷자리를 우성식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미태하고 임대성입니다. 어미태하고 우성식의 동반 입상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임대성이 때려주고 우성식이 때려주고 어미태가 몰고 간다면 여유있게 완승 거둘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최성국의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힘을 쓰거나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갈 수 있죠. 4번 임대성이 힘을 쓰고 어미태 우성식이 경주를 주대 나갔을 때 최성국이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태훈이 쫓아 나설 수 있고 전종원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조서들 완승 가능성도 과감하게 한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패에서 최성국이 가면 김태훈이 가고 최성국이 가면 전종원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이들 중심으로도 삼복승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는
과감하게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엄밑에 이번 회차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임대승과 우성식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좀 엄밑에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김우현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김시진의 직선 투입발도 만만치 않고 강동규는 특선에서 내려와서 점수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 전일도 힘대결에서 강동규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금일만큼은 같은 라인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만큼 아무래도 강동규가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접적으로 힘을 쓰는 작전보다는 류성희를 앞에다 두고 김우현하고 김시진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가 마크 취입상 선수가 아니죠. 언제든지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성이 활에 나가면서 저측에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김우현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기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쩐일 광명스급 8경주 김우현이 때리면 성정환의 직선 추입발 한번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 성정환이 결승선 통과하고 김우현을 땄습니다. 추입이 나왔어요. 타율차로 결승선 통과 전에는 추입이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김우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강동규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상을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전 강동규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봐요. 단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조금 안정감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강동규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상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우현이 때리고 강동규가 몰고 가고 김신이 따라 나서는 경우도 가능하죠. 아무래도 뜩스라는 데는 강급자라는 점에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크 취입 선수라면은 권하지도 않는데 강동규가 선행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강동규하고 김시진의 동반 입상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강동규하고 김우현의 동반 입상이 복승 중심으로는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동규하고 김신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결성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강동규가 전일 타이밍을 잡지 못하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강동규가 류성이 활약에 나가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강동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배당판은 고만고만할 것 같아요. 김우현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우현이 확실하게 김시진을 챙겨주는 견전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창원적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유성이가 지금 유성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기 동기생에다가 과거 창원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들이에요. 김우현이 류성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분명 강동규하고 김우현 쪽으로 배당판 양분돼서 팔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김우현하고 김시진, 김우현하고 유성이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선에서는 강동규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김우현 쪽으로 팔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서로 신경전은 펼쳐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복승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안정감 있는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류성이가 전일은 아쉬움을 나겠어요. 하지만 묵직한 선행력 발에 나가게 된다면 류성이가 3차권에서는 틈새 공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면수급 9경주입니다. 한타키가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한타키 입장에서는 편성 이동돼서 출전하고 있는 송경방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박종현이 앞선에서 긁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박종현이 우수에서는 선행 타이밍 잡아 나가기는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강자 빠진 2류 경주는 몰라도 이번 편성 시속이 느린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박종현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보다는 마크에 나가기보다는 힘을 써도 한타키가 훌러덩 넘어서는 경주가 가능하죠. 한타키가 넘어서게 된다면 아무래도 송경방이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전일 6경주에서 하필 김한율, 송정욱, 송경방이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낙차 출전하고 있는
송경방이라는 점에서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경원이 빼앗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마민준이 직선에서 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미태하고 유경원이 동반 입상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만큼은 유경원 확실하게 한타키를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쫓아 나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요, 1번과 한타키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타키가 유경원 달면 유경원은 추입이 나아요. 그 점 때문에 송경방을 달고 후미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타키하고 송경방이 동반 입장이 단연히 보인다는 점, 한타키하고 유경원이 후미권 공략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변 가능성 솔직히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공략이 가능한 게 유경원하고 장경동, 이규백, 손동진이 내선 잡고 긁어버리게 된다면 한타키가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장경동이 초조보다 많고 이규백, 유경원, 손동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요, 이번 편서 직선 추입발 좋은 유경원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유경원하고 이규백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유경원하고 손동진입니다. 어차피 한타키 중심으로 팔려나가고 있는 만큼 유경원의 장경동, 유경원이 직선 추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규백, 손동진, 장경동 중에서 한 명은 쫓아 나설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전일도 장경동 운이 따르면서 이래저래 낙차 사고로 인해서 배당이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 경주 흐름으로도 흘러갈 수 있는 만큼 유경원의 노조서들 묶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아무래도 한타키하고 송경방 쪽에 빼앗는다면 유경원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에서는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한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유경원하고 이규백을 묶어서도 과감하게는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수급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쉬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세서 올라온 박성근, 선발에서 올라온 박성근이 지금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 득점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박성근 인정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죠. 더군다나 마민준 전일 때렸는데 종속이 급격하게 꺼졌습니다. 결국 결승선에서 낙차하면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민준이 지종을 낼 때는 임요한과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었다는 점에서 결코 이번 편서 쉽지만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제가 봤을 때는 창원, 광명, 경주 통틀어서 가장 어려운 편성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팅 한다 하더라도 가볍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마민준이 과연 얼마만큼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을지가 최대 관건이라는 점,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오히려 박지영 전일 운이 많이 따르긴 했습니다만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가게 된다면 주인호가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거나 김연호가 따라 나서는 경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연호도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정하고 주인호입니다. 박지영하고 김연호의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그래도 마민준이 저력을 발휘해 나가게 된다면 이번 박지영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면서, 임요한까지는 협공 펼쳐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동설에서 훈련 파트너가 마민준이긴 합니다만 마민준이 임요한을 챙겨나가기 위해서는 마민준이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을 썼다간 고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후미권에서 치고 나올 수 있는 김연호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마민준하고 박정입니다. 마민준하고 김연호 한차카도 노려본다면 어차피 이번 편서 배당판이 찢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부산팀 정도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직히 박정 머리도 가능하고 마민준 머리도 가능하죠. 누가 머리 칠 수도요, 누가 머리 칠지 모르는 상황이란 점에서 이번 편성은 가급적이면 좀 가볍게 쉬어가신 전략도 충분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마민준하고 박정을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기입니다. 득점은 김광호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전일도 직선 여유있게 우승차지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윤영구의 저력이 만만치가 않죠. 윤영구가 특선에서 강급 당하다 보니까 점수가 93점대까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수만 비교한다면 김광호가 월등하게 앞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김광호 연대가 홍석환하고 김기범밖에 없습니다. 홍석환이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광호가 앞이나 뒤를 자리 잡고 김기범이 앞이나 뒤를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시속을 올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윤영구가 전열처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강병석이 막혀 나갔을 때는 쫓아 나설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김광호하고 이온의 맞대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용구 입장에서는 강병석을 달고 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포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강병석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윤영구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장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힘과 힘 대결이라고 한다면 김광호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윤영구하고 김광호의 동반 입장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영구하고 강병석의 동반 입장이 유리할 것 같아요. 윤영구하고 김광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맞대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광호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홍석환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고 김기범이 아무래도 홍석환이 힘을 쓰고 김기범이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되게 된다면 김광호하고 김기범의 동반 입장도 얼마든지 노조서들 묶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인 시속은 윤영구가 저측에 타민 잡아 나갔을 때는 강병석이 따라 나설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윤영구가 가면 김포 완승 쪽 90년 동갑내기 친구들의 협공 가능성 한번 공략해 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유진도 전일 보니까 잘 쫓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 또다시 윤영구 만났기 때문에 잘 쫓아가면 이유진도 3복승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김광호가 가면 홍석환은 반드시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양분해서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광호하고 윤영구 득점만 놓고 온다면 김광호가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득점보다는 기량이 먼저라는 점 특선에서 내려온 윤영구가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2경주입니다. 최동현이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주드록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죠. 고재준, 김영석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하고 성정환, 최창원이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최동현도 힘든 견주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최동현이 마크 추입 선수가 아니에요. 그 점 때문에 고재준이 자리 잡게 된다면 최동현하고 김영석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렇게 된다면 최창훈이 자리 잡고 박윤아하고 성정환이 자리 잡는 혹은 박윤아가 자리 잡고 성정환, 최창훈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현이 때려버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빨래줄 놀이가 될 기차 놀이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최동현과 호흡 맞춰 나갈 수 있는 김영석, 김포팀의 협공 가능성이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는 좀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동현이 가게 된다면 김영석이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후미권에서 추입 기회에 노릴 수 있는 성정환 저희 전일 추입 나오지 못하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긴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몸싸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최동현의 뒷자리 한 자리 꽤 찰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최동현하고 성정환의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이 성정환 챙겨 나갈 리는 없고 박윤아 챙겨 나갈 리는 없어요. 김명석 챙겨준다면 마크 지켜낼 수 있는 만큼 최동현하고 김명석의 동반 입상 최동현하고 성정환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박윤아의 뒷자리를 성정환이 쫓아가거나 최창훈도 저는 직선에서 차가 나왔습니다. 확실하게 경주에 대한 자신감 얻었었다는 점에서 박윤아 앞에서 때려주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성정환이죠. 박윤아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동현이 고전하게 된다면 박윤아하고 성정환입니다. 박윤아하고 최창훈의 동반 입상은 좀 과감
과감하게 생각은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동현이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김영석과 협공이 과연 통할 수 있을지만 놓고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스쿱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정적인 경주인 듯 하면서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특히 10경주가 상당히 좀 까다롭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